구티비 딥페이크 성범죄 두 번째 특별기획 보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불거지며 정부 여당은 뒤늦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 범죄 예방과 대응의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금지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입니다.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학교도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번진 딥페이크 공포, 그 대응책으로 학교가 전한 이런 당부는 범죄 피해를 피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그 성적 대상이 너가 되기 싫으면 그렇게 딱 붙는 옷, 그렇게 노출이 있는 옷 입지 말았어야지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시를 하면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보호법이기 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라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나선 이후 올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을 붙잡았는데 83%가 10대였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졸업 앨범에 사진 넣기까지 주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사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이 졸업 앨범에 실린 본인 사진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도용될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졸업 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응답은 72.5%에 달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만 3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한 성폭력센터 상담자는 한 교회의 교역자가 자신의 교회 내 청소년 공동체 안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대처 방법을 모르겠다며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나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겠으나 그 다른 타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라나는 세대의 성의식이라고 하는 게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인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제작유포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지만 지난 4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인권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로 뒤늦게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학교와 가정 등 성범죄 예방교육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적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경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온라인 젠더 폭력은 2016년 소라넷 사태 때부터 문제가 되었고 공론화가 된 일입니다. N번방 때도 2020년에도 사실 N번방 성착취 방뿐만 박사방 이런 방뿐만 아니고 지인 능욕 방도 그때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만 22만 명. 성범죄 예방은 청소년의 성관념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정부 당국이 청소년 교육 정책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